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자, 오늘 이 시간은 스픽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굉장히 더불어 중요할 수 있는 인물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스픽스의 미디어 총괄 대표이자 스픽스의 편집인으로 활동을 계시는 최정함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에게는 이제 하늘 높은 상사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또 기자로서 또 활동을 하셨고 대구 경북 쪽에서는 이제 우리 최정함 편집인, 최정함 기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 현안 비롯해서 대구 경북의 현안까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최정함 대표, 최정함 기자를 뭐 저를 이제 지금 화면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최정함 대표, 우리 최정함 기자를 또 처음 이제 화면으로 뵙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나가서 자기 소개하시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또 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 자랑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랑하십시오. 네. 자랑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기자 생활 32년 3개월 마치고 이제 스픽스에 합류를 했는데 저는 대구 영북에서 기자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근데 대구 영북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기자 생활 잘 했고 잘했다는 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오. 제가 받은 상은 대구 영북 기자협회에서 주는 기자상이 이제 제일 큰 상인데 네네네. 대구 영북 기자협회에서 주는 대구 영북 기자 대상을 받았고 네. 그다음 또 우리나라의 언론학회에서 주는 그 한국 언론정보학회에서 주는 제1회 한국 언론정보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자들이 가장 받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네. 한국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과 그다음 또 한국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보면 이제 기자 생활은 잘했다. 근데 그 대구 경북에서의 그 활동, 그리고 기자로서의 활동을 알기 전에 그 대구 경북 이제 토박이시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될까요? 토박이는 아니고 저는 그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 좀 평가를 할 때 약간 아래로 보는 지역이 있어요. 아래로 보는 지역이 있습니까? 대구 경북은 상도고 부산 경남은 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상도가 경주하고 상주가 합쳐져서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경상도를 합친 그게 다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출신입니다. 하도 출신이십니까? 하도 어디 출신이십니까? 저는 고향은 경남 사천이고 학교는 부산서 다니다가 이제 매일신문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구에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보면 그래도 대구에서 거주하신 기간이 더 긴 거 아닐까요? 대구가 지금은 저한테 사실상 고향입니다. 그죠. 제1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자의 꿈은 언제 꾸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을 굉장히 일찍부터 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교과서에 무관의 제왕하는 그 단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자의 세계를 소개하는 그런 그 단원이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 뒤에부터 쭉 그 기자를 선택하기까지 한 번도 그 꿈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도 지금 시점에서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기자가 안 됐다면 인간 최정함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기자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었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고 다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해도 기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가 되지 않았으면은 할 수
좋았던 직업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언론사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입사할 때는 정말 언론고시라 해가지고 기자 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 매체가 많이 생기고 또 1인 미디어도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 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그때는 기자가 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27번 만에 제가 최종 합격을 하는 데거든요. 아, 진짜요? 물론 그 중에는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필기 시험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3차 최종 관문 앞두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29살 때 매일신문에 최종 입사를 했는데 그 해가 그 연령 제한에 걸려 가지고 그 29살짜리를 잘 안 뽑아줄 때였습니다. 아, 그 시절에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령 제한, 성별 제한 이런 게 없지만 진짜 옛날 일이네요. 그래서 그때 29살 때에 그 언론사의 문호가 이제 거의 그 갈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제한적일 때 매일신문에서 이제 뽑아서 들어갔는데 그때 매일신문을 이제 안 뽑았다면 그 당시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언론사 어떤 공고가 나면은 응시를 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 지금은 공무원 시험 되기가 되게 합격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때는 기자 되기가 훨씬 더 하늘의 어려웠습니다. 별 따기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공무원 됐으면은 아마 지금쯤 또 퇴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기자가 좋은 이유를 그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한가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회에 소개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그걸 타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기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스픽스의 이념하고 같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직업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대구 경북의 정치나 이제 저희 스픽스의 탄생 배경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기자 출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자 출신들을 만나본 게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언론 환경이나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기자는 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좀 폄하당하는 일이 왕왕 있잖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기레기다 막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나 뭐 요즘의 언론, 요즘의 기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기자라는 직업이 정말 그 이 사회의 이로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워낙 많고 두 번째는 그 살아가는 환경이 척박해지는다 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기자로서의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 기자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다면 기자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을 해서 이 사회의 변화에 내 나름대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직업이고 충분히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자라는 상황이 특히 이제 인터넷도 많이 생기고 신문사들이 난립을 하면서 기자들이 독립적인 기자들이 아니고 언론사가 독립적인 생존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문 방송만 있는 시절에는 모든 게 다 정보가 신문 방송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신문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너무나 많고 그 정보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의 어떤 희소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고주들도 언론 매체를 통한 그 상품 광고를 안 해도 충분히 많은 광고를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론 매체의 희소성이 없어지면서 기자라는 직업군도 덩달아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현안 얘기하기 전에 저희 스픽스의 탄생부터 일단 좀 짚어가야 네, 되는 게 맞겠는데요? 아, 예. 지금 언론 얘기를 네. 했다 보니까 어쩔 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스픽스가 이제 탄생하고 이제 편집인 그리고 미디어 총괄 대표로서 오실 때 스픽스는 어떤 언론사여야 한다. 이제 이런 일종의 방향 이런 게 대표님만의 방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네, 봐야 네. 될까요? 저는 그 32년 3개월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후반부에 한 10년 좀 넘게는 그 어떤 일선 기자 생활보다는 이제 그 일선 기자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경영 활동 네네네. 이런 데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기자 본연의 임무보다는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대기업 예. 뭐 결국 광고주인데 광고주의 예.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서 기사를 쓰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예. 특히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언론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이 있죠. 네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은 기사를 쓰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퇴직을 하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어떤 거로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언론 매체에서 기사를 생산하고 이걸 독자들한테 전파를 하는 일인데 예. 이거를 정말 어떤 권력하고 검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체에서 한 번 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우리 스픽스의 대주주께서 네.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해서 예. 그때 제가 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대주주는 물론이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체만 보장이 된다면 예. 정말 다시 한번 혼을 바쳐서라도 일을 해보고 싶다. 예. 그런 매체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합류하는 후배들한테도 그런 매체에서 종사하는 그래서 언론 종사자로서 기자로서 정말 보람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예. 그런 매체를 만들고 싶고 그런 매체에서 어떤 경영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언론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지금 있는 언론들의 대다수가 그 독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기능이 상실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지금 일례로 따지면 예. 우리가 지금 모든 서울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예. 삼성에 대한 기사 못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이 광고를 주니까. 예, 삼성은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매체인 회사인데 예. 마찬가지로 삼성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굴지의 10대 기업 기사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예. 그보다 더한 건 특히나 이제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 관한 기사 쓰기 어렵습니다. 예. 대구 경북만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 예. 경북도지사, 예. 지역에 있는 언론 매체들이 함부로 다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홍보하는 기사 말고. 예. 그래서 스픽스는 그런 것 말고 정말 대구시장이 잘못하는 거, 예. 경북도지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보는 매체로 자리 잡는다. 예. 이런 게 이제 일단 출발점의 기준입니다. 예. 너무나 어찌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이시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간다. 언론의 상식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이제 스픽스의 탄생 배경이고 거기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저의 상사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미디어 스픽스의 그 탄생 배경이기도 하고 우리 스픽스의 그 사훈입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 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복합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하나가 있고 저희 또 방송센터 지금 찍고 있는 이곳 방송이 또 주가 돼서 거기에 보도나 이런 기능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 모델이라는 것을 다른 언론사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어쨌든 역으로 질문 드리는 거니까 너무 늦지 않냐라는 평가도 사실 뒤따랐던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개국을 하면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물론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는 사실인데 예.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늦지 않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도 특히 이제 신문사들이 활자 매체로 가지고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많이 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옮겨오는 추세가 옮겨온다기보다는 같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런 데서는 그냥 활자 매체가 주고 그다음 이제 방송을 그냥 어떤 격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오너들도 그렇고 참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복합 모델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현업에 있어봐서 잘 아는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 스픽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방송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만의 일단은 정치 경제 중심 미디어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그 심도 있는 분석을 우리가 다시 또 이걸 인터넷 우리 스픽스 사이트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다음 또 거기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 방송센터 우리 앵커님 비롯한 우리 방송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뉴스를 만들어서 방송 콘텐츠로 생산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선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콘텐츠에서 우수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평론가들이 우리 스픽스에 출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어찌 보면 부탁을 하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는 우리 평론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스픽스가 만드는 컨텐츠가 저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아시게 되는 날이 조만간에 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복합 모델로서 지금 늦은 게 아니고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픽스의 잠재력과 전망에 대해서 미디어 총괄 대표이시자 편집인이신 최정암 대표께서 밝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는 건 우리 스픽스가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님 비롯해가지고 우수한 자원들 우리 여기는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고 이런 일들이 기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출발하는 신생 매체들은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주주의 확고한 철학과 투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조만간에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라인 복합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더 크고 강한 미디어, 지금도 강한 미디어 스픽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최정암 대표님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내용을 돌리시진 않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구 경북의 정치 상황도 짚고 현재 정치 현안들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영남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은 왜 보수화가 되었을까? 특히 영남 말고 아까 이제 하도 상도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TK라고 부르는 지역은 어째서 왜 보수화가 되었을까? 그 지역에서 취재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원래 대구 경북이 그랬는가도 첫째로 궁금하고 지금 이런 보수의 텃밭이라고 왜 부르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대표님? 대구 경북이 지금은 보수의 텃밭 또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은
보수 꼴통 지역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예. 대구 영북이 우리나라 어떤 민주화의 산 성지였습니다. 지금은 민주이라 하면은 민주화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광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예. 대구가 우리나라 어떤 음. 진보 진영의 성지 같은 역할을 사실 했었고요. 예, 예. 이거 하나 예를 들면은 매일신문이 지금은 대구 경북에서 발행되는 굉장히 보수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로 지금 뭐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매일신문을 60년대에는 그 전주 지역에서도 매일신문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와,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승만 정권의 한글을 한 언론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박앵커님께서도 그 최석채 예, 주필 예. 말씀을 많이 들었을 예, 겁니다. 예, 예. 그분이 매일신문 출신인데 그분이 그때 이승만 그 부정선거에 항거하면서 네. 썼던 칼럼이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닌가라는 칼럼 제목인데 예, 예. 그 매일신문이 굉장히 이 이승만 정권에 반하는 보도를 많이 하니까 그 경찰에서 깡패들을 사주를 해가지고 신문사에서 만들어낸 신문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윤정기에 모래를 뿌렸습니다. 대낮에. 예, 예, 예. 그래서 그 깡패들이 테러를 했다고 하니까 예, 예. 경찰서장이 하는 얘기가 예. 대낮에 했기 때문에 이건 테러가 아니다. 테러는 밤에 일어나는 게 테러지 무슨 예. 대낮에 하는 게 테러냐 해가지고 예, 예, 예. 그게 사실은 우리 어떤 4.19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가져오고 4.19 혁명이 일어나는 그 도화선이 됐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대구 경북은 그 민주화의 열망,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도시였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사실 이제 꾀하면서 예. 그때부터 등장한 게 삼선 때의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는 예, 예. 그때는 그 대구에서 득표율이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대구가 김대중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을 정도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으로 치면 내팬덤이 있어야 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대구 경북하고 영남 지역을 묶어서 호남 지역을 소외시키는 전략을 갖고 나온 게 예. 그 호남 지역 소외론이고 그래서 지역 감정이 등장을 했고 예. 사실은 그때부터 영남과 호남 이렇게 갈라지는 계기가 됐었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왜 이렇게 됐냐는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동안 예, 예. 이게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동안 12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는 절대로 호남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고 그럼 결국 인적 자원들을 대구 예. 경북 출신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구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은 이거는 뭐 내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예. 뭔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서울에 예. 있는 서울에 전화 한 통화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급속하게 친정권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화가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길고 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아까 잠깐 어떤 분에겐 불편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꼴통 보수 꼴통 지역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보수화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공고하다면 현 정치, 즉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TK 지역의 민심은 여전히 윤석열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민심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사 출신인데 매일신문이 어떤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도 사실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한 보도입니다. 그게 어떤 보도냐면은 현 대통령 지지율이 막 완전히 급전직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온 보도인데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60% 이상이다. 이게 일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뭐 그게
수치상에 나타난 게 팩트였기는 하지만 예. 그런 걸로서 신문사 일면을 장식할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래도 일단 우호적이고 예. 예. 뭐 지금 지지도가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전국에서 현 대통령과 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예. 대구 경북이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또 대구 경북이고 그렇습니다. 그 대선 때 나온 득표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2개월 반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에 공감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2달 반 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진 걸 보면 그렇게 또 잘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에 둘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TK의 민심, 즉 아까 처음 표현대로 돌아가서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TK 지역민들은 그래도 내가 뽑아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아직까지 보내고 있고 지지해 주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마음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심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그 민심은 처음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 선거 때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 잘 뽑았다. 예, 예.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보통만 해도 예, 예. 보통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잘해도 예, 하는 예. 이거였는데 네. 세 번째 지금은 일단 요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아쉽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열망들이 정말 높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대구 경북 분들은 우리 힘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재 등용이나 이런 데서도 편파 시비가 붙을 정도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등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변에는 대통령이 못하는 게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이걸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니까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예.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마음속에 많이 있는 거죠. 예.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저희 해볼 건데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선출이 됐고 선출된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대구시정을 뭐 갈아엎을 정도로까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이름도 심지어 그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바꾸면서 홍준표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표현을 아무튼 찾아낸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을 바라보는 대구 TK의 지역 민심은 대구 시민들의 민심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스빅스가 대구 경북 정치를 또 이렇게 취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홍준표 시장 이것도 제가 세 가지를 일단 참 불안하다. 불안하다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진짜 예의 없다. 예의가 없군요. 세 번째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자. 지켜보자. 이건데 불안하다고 보는 게 실제 대구 슬로건이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원더풀이었죠. 원래는 컬러풀이었죠. 죄송합니다. 컬러풀이었죠. 근데 공무원들이 왜 바꿨는지 잘 모르고 일단은 왜 파워풀로 바꿨는지 모릅니까? 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특히나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바뀌었는데 예산이 그 전체 뭐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데 많이 들죠. 21억이라 하여튼 이런 예산이 들었대요. 그 축제 준비를 하면서 전부 다 그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고 난 얼마 뒤에 대구에 그 컬러풀 축제 프레이드가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최근이었죠. 파워풀 프레이드로 다 바꿨는데 그 전에 이미 컬러풀 프레이드로 다 뭔가 세팅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컬러풀에서 그 파워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어쨌든 홍 시장은 전임자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 의도대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참 불안합니다. 일단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시민 공감대를 통해서 그 형성돼 있던 의견들이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수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네. 큰 혼란이 오는데 그게 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단순히 그 단지 인수위 기간 한 20일 정도 예. 요것만 거치고 하다 보면은 불안한데 음. 예를 들면 대구 교통 방식이 그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네, 바뀌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물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네. 요런 일들. 그다음 또 대구 경북이 지금은 행정 통합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그 전 대구시장과 현 경북도지사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물어있고 가다가 지금은 이제 또 완전히 좀 갈라지는 형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의가 없다는 부분들이 어쨌든 대구 경북은 그 자기들이 상도라고 부산 경남에 비해서 상도라고 할 정도로 홍준표 시장도 창녕이니까 하도입니다. 하도 출신인데. 네. 하여튼 이러한 사람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예의를 되게 중시하는 그 정도로 그 자부심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준표 시장은 예의 안 갖춥니다. 그냥 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인사 안 하고 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장소 어떤 행사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제는 뽑았으니까 네네. 4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하는 게 전부 다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뭐 또 어떤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 측면들이 있는 건 또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전임 시장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참 불안하다. 참 불안하다. 그런데 참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너무 이른 시점이기도 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후보 잠재군에 당연히 들어가는 인물이잖아요. 네. 보수 측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중앙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여러 사례도 있습니다만 뭐 이준석 대표 뭐 거취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당의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기사화되고 뭐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요. 제가 아까 좀 이르다는 표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보다 대통령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100번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 이제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하방을 할 때 그리고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사실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게 저분이 대구시장이 되면은 뭐 우리 편이 돼서 뭐 좋기는 한데 틀림없이 대구시정보다는 국정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미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거 그러면 특히나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 될 상황일 때는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했지만 뭐 어떤 민주정당에서 그 어떤 특정인의 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이제 뭐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막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대구시정보다는 대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죠. 지금 내는 메시지도 SNS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 국정에 관여하고 있고 자기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윤석열 아마 윤핵관들 청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했던데
이제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우리가 제2박근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던데,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탄핵을 거론하고 아니 뭐 진짜 언급하기 좀 부적절하죠. 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언급하기 부적절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짓밟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게 중앙 언론에서도 다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아닌가. 그리고 SNS 정치를 워낙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중앙 언론들이 나의 얘기를 다뤄줄 줄을 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말리지 못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이걸 뭐 사전 선거, 벌써 이제 대선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행정가로서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시를 위한 혹은 다른 지자체나 혹은 뭐 중앙 정부에서도 대구시를 모델로 한 어떤 정책들을 홍준표만의 것을 보여주면 그게 또 나중에 실제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의제 삼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충분히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대구시에 이제 합류하는 인사들의 면면 내지는 신설된 자리들, 이게 사실 오늘자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뉴미디어 비서관이라든지 기타 이제 자리들이 많이 뭐 4급, 5급 이런 자리들인데요. 그런 것도 보면 신선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런 자리가 필요할까라는 좀 뭐가 의문점도 좀 드는 자리도 좀 보였고요. 실제로 취재를 하시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의 행보들을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이런 측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제 사실은 대구가 정치 기반이 아니고 서울에 계셨고 그다음 또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이제 지내 오셨고 실제 대구에 있는 분들하고는 교류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정을 접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정말로 수족같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에 합류를 시킨 몇몇 분들, 지금 현재 뭐 어떤 거기 단장직을 맡고 있는 두 분이라든지 또 비서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사를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그 어떤 지휘계 통해서 내 말이 먹혀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대신에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외 분들 오늘도 보면은 실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선한 인물이라 해서 이제 발탁을 하시는 거는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민들로부터 홍준표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하고 그게 이제 측근 인사냐 사적 인사냐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대구 상공회의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례적으로 대구시에 있던 어떤 고위 간부가 이제 퇴직을 하고 상금 부회장으로 가는 게 이렇게 좀 관리화되다시피 왔던 그 자리인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자리에 나의 가장 큰 후견인이었던 사람을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을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뭐 예의 없다, 이제 딱 세 가지로 꼽아서 홍준표의 정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왜 특히 이제 대구 시민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이제 취재를 기반으로 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안을 하신다면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뭐 기왕 뽑혔고 또 많은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홍준표의 성공이 대구시의 성공이잖아요. 뭐 윤석열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인 것처럼 누구나 뭐 거기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요 세 가지를 바꾸려면 어떠한 노력들을 좀 대구를 오래 취재하셨고 경북민이나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거는 좀 대구시장에게 제언을 하고 싶다. 어떤 말씀을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지도자로서
밝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으면 좋겠다. 너무 칼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나요? 그냥 홍준표 시장이? 성질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성질난 모습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네네. 시절에 제가 직접 그 당신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뀌지 않아요. 일단은 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이분은 저녁에 퇴근하면은 그 되게 이제 지금 말한 관사도 아니고 숙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예. 그냥 다른 외부 인사를 절대 안 만나시고 그냥 예, 예. 혼자서 생활하시는,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라도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스킨십을 좀 넓힐 네네.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알려진 바로는 홍준표 시장이 바둑도 아주 좋아하고, 예, 예. 그다음 또 골프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네. 절대로 기업인들한테도 대구 와서 기업인들한테도 말씀을 하신 게, 나는 당신들하고는 골프 안 쳐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근데 기업인들하고 그럼 접촉 안 하면 지역 경제 사정 어려운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퇴근, 물론 그리고 행사도 나는 행사에 일치 안 간다. 양 부시장을 번갈아 가면서 행사 보내겠다고 공언을 하셨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당신 낮에도 사람을 안 만나고 밤에도 안 만나면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녁에라도 좀 만나서 예.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들으시고, 예. 그래가지고 뭐 골프도 치실 때에 조금은 그 지역에서 현안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만들고, 물론 그게 과하다면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맞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시는 게 좋고, 바둑도 아니 뭐 맨날 같이 두는 사람하고만 두면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역에 있는 바둑 고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하면 수담을 나누면서 예, 예. 이렇게 그 지역 현안을 파악하다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바라는 예. 저 위로도 또 기회가 열릴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안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저희 스픽스 인터뷰 휴먼에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탐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식 질문인데요. 너무 먼 얘기기도 한데 다 여쭤본 질문입니다. 네. 10년 후에 최정암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걸 제가 패턴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뭘 대답을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아마도 10년 있으면 제가 물론 지금처럼 왕성하게 뛰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스픽스 미디어 총괄 대표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는 스픽스 미디어 총괄 회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게 예. 근거가 있는 게, 예, 예. 지금 저희들 이제 구독자 10,000명,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예, 예. 저는 올해 안에 30만 명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 우리가 스픽스 출범 1주년 되는 7월 1일 예. 본다면 100만 명 돌파 가능하다. 우와. 그러면 우리가 10년 뒤면은 예. 산술적으로 몇백만 명인가요? 1,000만 명, 1,000만 명. 목표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창업 공신인데 예. 제가 회장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예. 아마 이 건물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네.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주로 하시다가 네. 이제 인터뷰를 받아보시니까 오랜만에 또 받아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스픽스 스튜디오에서 네. 명 앵커님하고 같이 인터뷰하니까 정말 이거 감개가 무량하고,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인데, 예. 이렇게 또 우리 박영식 앵커께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 자리에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스픽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나의 생각들이 어떤 시청자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예. 좀 우리 스픽스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저희가 급히 또 모시기도 했고, 이런 회사입니다.
실제 방송사에서 그 미디어 총괄 대표라거나 하나의 자리를 도맡아하고 있는 분을 모셔서 하급 직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장시간 하는 방송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인간을 탐구하고 또 직업을 탐구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오늘은 스픽스의 미디어 총괄 대표이자 편집인을 맡고 계신 최정암 대표, 최정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 인터뷰 휴먼 함께하셨습니다. 인간을 탐구하고 또 직업을 탐구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